미대오빠 인테리어와 함께 만들어가는 하이엔드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대오빠입니다. 여기는 수지 포운대로 서원마을 현장입니다. 48평인데요. 사이즈도 크고 매우 좋고 일단 현장 컨디션이 매우 좋아가지고 사실 막판까지 고객님께 제가 사실은 좀 설득을 해보려고 한 현장. 어떤 설득이냐면은 확장하지 마시고 네, 그냥 단내림 하지 마시고 그냥 사셔도 충분히 사이즈가 나오고 좋으니까 그러면은 한 평당 100 정도만 해도 될 정도의 컨디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금액적으로 뭐 아낄 수 있는 부분 제가 아껴드립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항상 공사 범위가 커지면요, 여기 보면 이제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공사 범위가 커진다 그러면은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개입을 하면은 최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고객님께 다 확인을 시키고 고객님의 컨펌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족도가 이제 높아지는 개념인데, 어쨌든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공사 비용만큼은 뭐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결정은 최종적으로 하셨습니다. 확장 총 4개 그래가지고 샤시까지 지금 교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게 있는데,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확장 4개 한 다음에 여기 48평 전체를 하는데 목표로는 한 샤시 제외하고 한 1억에서 1억 초반대 정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어쨌든 뭐 리폼이라든지 확장을 안 하고 뭐 막 살리고 그랬으면 더 드라마틱하게 나오기도 하고, 한 40평대도 뭐 한 5, 6천 정도, 7천까지도 보통 맞추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은 현장 컨디션을 보고 이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함부로 그래서 뭐 얼마 했습니다 가끔 함부로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 양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일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금액도 규모도 커지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고객님이랑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 고친 집이랑 안 고친 집이랑 나중에 매매를 할 때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냐, 한 40평 후반에서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천에서 7천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안 고친 집은 5에서 7천만 원 싸고, 제대로 고친 집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고쳤어요 한 집은 한 5에서 7천만 원 더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럼 그런 의미로 보면은 내가 공사를 할 때 가볍게 5천에서 7천을 아껴가면서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한번 뒤집어서 상품성도 올리고 한 5천에서 7천 정도 내가 더 사용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돈을 써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내가 살 동안 만족도도 높아지겠고, 그리고 나중에 매매할 때도 좀 괜찮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거 뭐 5천 원, 7천 원도 지금 네, 뭐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닌데 5천, 7천만 원이 뭐 어디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이랑.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인테리어랑 다른 점을 제가 계속 어필을 하는 게, 실제로는 뭐 공사하고 뭐 깔끔하게 나왔죠? 뭐 확인하고 이런 정도 수준을 전 넘어선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화자찬을 굳이 하자면. 왜냐하면은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예산 범위가 뭐 5천이요, 뭐 7천이요, 뭐 1억이요, 우리 입으로 툭툭 던지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 파도 100원이 안 나와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돈을 제가 막 디테일 막 어때요? 미대 오빠 나 잘했지, 이 현장 멋지지 그러놓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 것도 아니고 고객님 주머니에서 돈 나간 건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고객님이랑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가족 계획이라든지 여기서 몇 년을 사실지, 그리고 여기 시세가 어떻게 되는데 다른 데는 고쳐놓은 데는 이렇다더라, 고치지 않은 데는 이렇다더라, 금액 차이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그 결론을 내린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이 현장 진단 날이고 내일이 철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차해서 고객님과 어떤 얘기, 설득에 있어서 만약에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틀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어떤 일정 조율이라든지 팀 세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 능력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지금 행위입니다. 사실은 공사 하루 전에 와가지고 제가 고객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이긴 한데 뭐 저라서 가능한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는 하고 싶지만 이미 얘기해 놓고 하여튼 그래요. 그 현장 컨디션이라든지 고객님 니즈라든지 그 금액 이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서론이 엄청 길었지만 현장 컨디션만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형적인 체리와 화이트의 조합. 어쨌든 고객님께서는 이제 확장을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확장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뭐 그 조건들이 사실 붙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확장의 어떤 그 깊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확장해 놓으면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장점이 있었고 천장이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한 14에서 15cm 정도 되는 천장고가 있었기 때문에 잘하면은 단내림을 하지 않고 그 에어컨 브라켓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말의 희망을 좀 갖고 일단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죠. 빠르게 에어컨 팀 컨택하셔가지고 조인 시켜달라. 그러면은 제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장이 우리가 봤을 때 액면으로 뭐 14cm, 15cm 나왔다 하더라도 이 천장 내부 컨디션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 팀 조인 돼가지고 오시면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단내림을 해야 될지 단내림을 안 하고 브라켓만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할 거고요. 어쨌든 이런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하세요. 내 돈 아닌데 뭐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걱정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왜냐면은 예전에 확장은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확장을 했을 때 단열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실제로. 나는 안 그래. 나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확장을 했을 때는 밑에 탁 아이소핑크 딱 깔고 단열재 깔고 벽에는 화스너 땅땅 박아가면서 폼 싹 싸가면서 했어. 거짓말이죠. 왜냐면 10년, 20년 전에는 거의 폼 사용하지도 않고 아이소핑크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저희가 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실패했던 기억들은 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서 뭐 동네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약간 비하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동네 인테리어서부터 저 같은 뭐 컨설턴트에서부터 뭐 하이엔드 업체에서부터 지금은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오히려 이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비가 들이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내부에서는 짱짱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어쨌든 뭐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쭉 찍으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께 전달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보로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이 집에서 사실 우리 고객님, 클라이언트 분의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매하실 때도 이 영상을 갖다가 보여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게 공사를 하는 거고 다 오픈돼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확장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주방 한번 보면요, 이렇게 속으로 이제 모여진 주방인데 아쉽죠. 레이아웃은 아쉬운데 48평이라 그런지 지금 가로폭, 세로폭이 좀 깊고 크고 그래서 좀 규모감 있는 주방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 이 다이닝 공간이 폭이 커요. 보통 이 다이닝 공간이 폭이 작아가지고 여기다가 식탁을 못 넣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다 내가 식탁 넣겠다 하면 식탁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얼추 봐도 한 4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장판 깔려 있고 이게 옛날 장판 스타일이잖아요. 이거 걸레바지 없이 이렇게 장판 올리는 거.
예. 딱 들어보면은 예, 조금 곰팡이 있고 예. 요 맞은편이 지금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있는지도 좀 확인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예. 어차피 전체적으로 걷어내면서 할 거라. 근데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조금 깜짝 놀라긴 했어요. 예. 지어진 거에 비해서. 자, 그럼 안도 이렇게 보시면은 전실도 있고 화장실 예. 요것도 이제 걷어내고 조금 특이사항은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열면 바로 바깥. 그리고 옹벽을 타고 냉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사실 단열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좀 줄어들긴 할 테지만 그래서 덧방을 해도 되지만 이왕 하는 거 예, 단열 조금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신경 써서 만든 아파트긴 해요, 확실히. 예. 요 연식 대비 해가지고 예.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놓은 아파트니까 예. 요런 느낌이다. 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로 한번 가볼게요. 뒤로 이렇게 거꾸로 고객님 계셔서 예. 자, 거꾸로 가고 이쪽으로 화장실도 다 철거 일단은 예. 그리고 이렇게 현관 입구. 그래서 여기 현관 입구가 조금 좁은 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벤치를 좀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요거는 그 디자인 레퍼런스 가시어 오신 거 가지고 제가 좀 재해석을 하든지 예, 어떻게 좀 조합을 해가지고 가구팀이랑 좀 얘기해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분위기. 예.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여러분들 한번 이제 따라오시면서 좋은 정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현장에서 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